저는 뭐 제가 뭐 아동학이나 청소년학을 뭐 전공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부모님들 교육을 하게 된 거는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데 교회에서 우리 대치동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대치동에 있는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고등부 교사를 했었어요. 하면서 내가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손은 못 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부모님들 상담을 무료로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부모님들 상담을 하면서 많이 이제 만나면서 야, 이거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마침 놀토라는 게 생겼어. 놀토 기억하시죠? 여기 잠깐. 네. 그 놀토가 생겨서 그때 이제 세미나나 이런 교육들을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이제 외부의 강사들을 모셔다가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에 관련된 부모 교육, 자녀 교육에 관련된 책 쓰신 분들은 아마 거의 모셨을 거예요. 이지성 씨라고 아시죠? 네. 그때 이지성 씨 유명하지 않을 때 제가 책 50권 살면 왔어요. 와서 얘기도 해주고, 그죠?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아이들이 성적이 좋아지고 뭐 태도가 바뀌고 하는 것보다 일단 이 아이들을 진단을 하고 대화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가 좀 탁 드러나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기업에서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이들에 비해서 저는 한 20년 정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크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근데 부모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오늘도 두 가족을 만났는데, 제가 지금 7월 달까지 주말에 이제 자녀 상담, 근데 자녀 상담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가족 상담이에요. 제 가족들 다 같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 이 아이들이 뭔가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오래 가지 못하는 거 아시죠? 부모도 오래 못합니다. 여기는 OX 게임이에요. 이 OX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세모예요, 세모. 이게 기업에 다니시는 분 아시죠? KPI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 지표.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이런 구조로 조금만 연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이요. 음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재능에서 출발하여 내가 어떤 목표를 원하느냐의 OX의 노력을 추구하는 게 이게 뭐보다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하나만 더 넘겨주실래요? 예, 영희쌤. 아까 그 두 번째 거 볼까요? 잠깐. 네, 여기. 네. 여기 보면 비전이 있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3개월 뒤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부모님들 중에 제가 운영하는 경영 과정을 나오신 분들은 아주 익숙할 겁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그래요. 그죠? 예, 란현 씨 익숙하죠. 그죠? 예. 근데 이게 과연 그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희원이가 할까? 이거는 부모 거 아닌가? 제가 시도한 거예요. 근데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특히 여기 사명문 같은 경우에요. 아까 수연이가 아까 그 축구했던 애죠. 예. 이수연의 사명은 아픈 사람들에게 열정, 성실, 지혜를 바탕으로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넌 누구 위해서 공부하니? 그럼 애들이 다 멍쳐요. 네? 너 누구 위해서 공부해? 그럼 나요. 이러다가요. 엄마요. 말도 안 돼요. 네가 공부하는 목적도 모르고 뭐 공부는 무슨 공부야?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근데 내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만약에 네가 성공했어. 그리고 만약에 네가 부자가 됐다. 그럼 네가 누구를 돕겠니? 라고 얘기하니까 수현이가 뭐라 그래요? 저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그럼 너는 누굴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 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목적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았나요? 그죠? 아니, 그런다고 얘가 의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비전이 뭐냐면 21세 이수연의 비전은 축구 분야에서 본인의 신체 운동 지능, 그러니까 강점을 알았죠? 이걸 가지고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축구 선수가 되는 것과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꼰대 소리 들으셔야 돼요. 예. 왜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죠. 손흥민이, 박지성이 지금 뭐 합니까? 축구 학교 하고요. 저기 뭐야, 재능 기부재단 만들어서 돕고 있지 않습니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나? 했더니 3개월 뒤 목표. 뭐라고 써요? 리프팅 100개, 줄넘기 100개, 100일 중 70회 이상. 내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너 그거 하다가 죽을지도 몰라. 힘들어서. 얘 뭐라 그래요? 해야죠. 이겁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가장 큰
희열도입니다. 뭐라고요? 희열도. 여기 채팅창에 지금 올려보세요. 희열도라고 세 글자만 올려보세요. 빨리. 예. 희열도라고 올려보세요. 네. 오늘 그 어머니가 안 오셨는데 가족끼리 왔어요. 근데 사실 이제 모든 가족분들이 저랑 얘기할 때 다 똑같은 걸 얻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좀 내성적이었고요. 근데 보니까 되게 상식이 많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 근데 이제 말을 할 때 너는 뭘 하고 싶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아, 대충 살고 그냥 연봉 좋은 직장 생활 하다 끝날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 성향을 이렇게 볼 때는 아니에요. 얘는 굉장히 이상적인 애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부모 눈치 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까요? 부모님 두 분이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야, 먹고 사는 게 어려워. 야, 너 다른 거 하지 마, 공무원에. 왜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날, 오늘 그 부분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 두 분이 조금 가벼워 보셨어요. 가볍다는 게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 룸이 적어요. 느낀 대로 바로 얘기하고요. 생각한 대로 바로 얘기하고요. 약간 그러다 보면 막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얘는 부모님 수준에 자기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부모님 잠깐 나가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기할 때 그래, 네가 만약에 성공했어, 부자 됐어, 누구를 돕고 싶니?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는 아프리카 난민을 돕고 싶대요. 그리고 부모님 들어오셨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너 누구 위해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프리카 난민이요. 부모님 다 두 분이 기절하시더라고요. 왜요? 한 번도 못 들어보시니. 오히려 그때 그 어머니의 표정이 약간 이런 거, 배신감 느낀 배신감 있죠? 아니, 왜 그 얘기를 너 여기서 갑자기 하니? 엄마랑 있을 땐 얘기도 안 하다가 얘는 머리가 엄청 좋은 애예요. 근데 얘는 참 재밌더라고요.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음, 아프리카 난민이라고 하고 막 울먹이더라고요. 너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니? 그랬더니 어디서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그때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자, 얘가 이렇게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잘못됐나요? 우리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모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디 가서 NGO 단체 이런 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사진 있잖아요. 그거 카피해서요. 방에다 붙여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냉장고에 붙이라고 그랬어요. 냉장고에 그걸 붙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애들이 냉장고 문을 덜 엽니다. 본인의 사명, 비전이 명확하는 게 그게 희열도를 높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왔던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 쌍둥이였는데 그 여자애가 성향이 ENFP인데 굉장히 자유로운 애예요. 근데 좀 그 글 쓰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언어 지능이. 그래서 얘는 네 꿈이 뭐니? 그랬더니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너 언제 그런 생각을 했니? 언제? 그럼 그 글은 어디에 쓰니? 그랬더니 스마트폰 그 노트에다가 쓰더라고요. 봤더니 깜짝 놀래. 깨알같이 썼는데 엄마 처음 봤어요. 야, 너는 앞으로 작가가 돼야 될 것 같다. 걔가 성이 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 내일부터 수민이를 부를 땐 이렇게 부르세요. 강 작가님 이렇게요. 강 작가님 일어나시죠. 강 작가님 식사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더니요, 얘가 막 우는 거야. 우리 식구들이 다 숙연해졌어. 이게 울 일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 아세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희열도예요, 희열도. 희열도. 근데 이제 같이 온 남자애는 성향이 약간 INFP인데 좀 내성적으로 강한 애예요. 그 얘가 갖고 있는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남극을 탐험하고 싶대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재밌죠? 내가 넌 뭐 하고 싶니? 저는요 한 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근데 옆에 있던 어머니가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조용하세요. 조금만 기다립시다. 조금만 기다립시다. 진짜 5분이 걸려서요. 자기는 크게 가고 싶다.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적을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올리는 기술보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만 넘겨보세요. 그 다음 거. 너무 잘 만들었어. 네. 세 번째 거 넘겨보실래요? 네. 자, 이렇게 사명, 비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냐면 목표, 결과, 응? 응?
여기 보면 이제 그 차이와 원인, 내일부터 해야 될 일, 하지만 여기 지금 저한테 경영과정, 경영교육 받으신 분들 아시죠? 이거 목표 관리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목표 관리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든 건 줄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부대가 미국의 해병대입니다. 미 해병대. 미 해병대의 네이비 실이란 미 해병대의 점호 방법입니다. 점호가 뭔지 아시죠? 여기 아버님들은 아시죠? 점호. 군대에서 충성. 예. 우리나라는 뭐 전체 인원 몇 명, 오늘 청소 상태 이런 거 물어보죠. 미국의 가장 최고의 부대는 점호를 이렇게 합니다. 충성. 오늘 내가 한 목표는 무엇이고요? 결과는 무엇이고요? 차이와 원인은 무엇이고요? 내일부터 계속해야 될 일,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 될 일. 오늘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다. 끝. 이건 엄청난 구도예요. 이건 경영 전략이에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돈 많이 받고 성과 컨설팅 해주는 툴입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랜드나 유한킴벌리 같은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도구고요. 구글에서도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AAR이라고 나옵니다. 애들이 이걸 활용하는 건요. 하루하루 찍는 거예요. 제가 이 SPL에서 애들한테 세뇌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 초등학교 1, 2학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꿈이 뭐니? 너의 사명과 비전이 뭐니?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네 비전이 언제 이루어지니? 언제 이루어질까요? 오늘, 지금, 여기. 뭐 할 때? 이 피드백 할 때. 이게 피드백입니다. 이게 무슨 피드백이냐면 셀공 피드백. 그러니까 여기 영희쌤과 멘토쌤들이 정말 친절하게 붙어서 이 습관을 만들게 하죠. 아까 봤죠. 600회, 뭐, 800회,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힘은요, 사실은 외적 동기. 뭐냐면, 이거 하면 뭐 줄게, 이거 하면 피자 사줄게, 이거 용돈 줄게. 안 돼요. 절대 그런 방법 쓰지 마세요. 그거는 이미 기업에서도요, 아주 늦은 수준이에요. 외적 동기. 외적 동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적 동기예요, 내적 동기. 내가 스스로 이해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칭찬이 필요해요. 그렇죠. 동료가 필요해요. 아까 이 피드백에 여기 보니까 조승훈 멘토, 응?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 멘토들이 이렇게 댓글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달아줍니까? 아이들이요. 이 멘토의 댓글 보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요, 좋아요, 댓글 보고 잘합니다. 특히 여기 멘토로 활동했던 조승훈 멘토는요, 사실 참 가슴이 아픈데, 음, 부모가 없는 고아예요. 제가 보육원에 강의하러 갔을 때 알았던 친구예요. 근데 얼마나 건강하게 컸는지 몰라요. 지금 대학생이고요. 이제 곧 졸업을 합니다. 이 친구는 자기가 그렇게 살았지만 아이들한테 정말 열심히 해요. 심지어는 제가 며칠 전에 안 거예요. 그 SPL을 참여했던, 대전에서 참여했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들에게 엊그제 대전 가서 걔네들 만나서 바인더 코칭도 하고 왔대요. 내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내가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얘는요, 희열도, 아까 얘기했죠. 희열도, 가슴이 뛰는데 어떡하냐고. 저는 그게 중요해요. 이거 끝나고 나면 3개월 뒤에 제가 만나요. 아까 우리 영희쌤이 설명했죠? 3개월 뒤에 만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희쌤이 빼놨어요. 제가 고기를 사줘요. 무제한으로 고기를 먹습니다. 왜? 고기 먹는 사진 없어. 고기 애들 엄청 잘 먹어요. 예. 진짜 어디 그 대구에서 왔던 중학교 1학년짜리인데요. 혼자서 한 5인분을 먹더라고요. 예. 괜찮아요. 예. 그리고 3개월에 와서 고기도 먹고 지금 애들이 인터뷰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인터뷰. 내가 3개월 동안 어떤 걸 잘했고 3개월 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어때요? 3개월 성공했죠. 여러분, 한 달 정도 3주 하고 3개월 정도 하잖아요. 그럼 이게 습관에 몸에 배요, 안 배요? 몸에 배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기수에 또 오시라고 그래요. 이게 처음 오실 때는요, 가격이 33만 원입니다. 부가세 합쳐서. 두 번째 오잖아요? 제가 50%만 받아요. 또 세 번째 와도 50%만 받아요. 근데 좀 부담이 좀 없죠? 근데 애들이요, 그때는요, 스스로 나 가겠다고 해요. 오늘 신청한 고등부 캠프 학생도 엄마한테 본인이 얘기했어요. 나 이번에 캠프 가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니? 그때 이유가 되게 웃겨요. 자기가 약발이 다 떨어졌대요. 약발이 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캠프 가서 교수님 만나고 다시 가야 될 거야. 아니, 그 정도 본인이 깨달으면 자기 성찰지는 높은 거 아니에요? 메타인지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보다 성적이 어떻게 더 중요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스스로 이게 달성한 작은 경험을 나눕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자, 몇 가지 볼게요. 요거 좀 잠깐 내려주실래요? 네. 네. 잠깐 내려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네. 아니다. 잘못했어. 네. 제가 10가지만 쭉 순서대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이거 아닌데, 잠깐. 그거 보시고, 마지막 편에, 어, 마지막 거만 제가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냉장고에 붙여도 좋고, 아셨죠? 예. 지금 오늘 10가지 핵심 전략이고요. 지금 7월 달, 예. 여기 있네. 맨 마지막에 있는 사진의 요 녀석들입니다. 얘가 작가가 되겠다고 하고, 얘는 남극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자유로운 거죠. 그런 생각이 뭐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6월 달하고 7월 달, 이건 사진은 작년 겨울 사진이기도 하고요. 예, 아이들하고, 여기 오신 부모님은 통영에서 오셨어요. 여기 여자분이 제 대학 후배인데, 1년 후배인데, 그간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더니 이런 아들을 떡 낳아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만났습니다. 그죠?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요. 네, 10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네, 자녀는요, 소유나 승부의 존재가 아닙니다. 예, 이게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죠. 욕심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녀가 뭐 어떤 드라마의 대사처럼 너는 나의 프라이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녀는 소유나 승부의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꼭 잘해야 되거나 누구를 꼭 이겨야 되는 존재는 아니다. 이해 가셨죠? 자, 여기까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또 남기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자녀의 존재를 존중하고 비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자녀들 상담할 땐 제가 하고 있는 아주 비싼 컨설팅 할 때 쓰는 그 도구로 몇 가지의 진단을 좀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요즘 애들 다 이래요. 중학생 다 이래요. 요즘 초등학생 다 이게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 내면의 본질적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어떤 어머니 두 분이 음악을 하시잖아요. 그럼 애들이 음악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음악을 하라 마라라고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또 네가 누구보다 음악을 더 잘해야 된다라고 기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나 음악 안 할 거야라는 말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정 짓지 마시라는 거죠. 또 아까 두 분이 다 성가대에 계시니까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 그는 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책임과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그 물질적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군가에게 이 아이들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너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니?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옆에 있던 아버지가 참 답답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꼭 누구 위해 공부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버지 잠깐 나가 계세요. 알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얘의 인생을 존중한다면, 얘의 존재를 존중한다면, 얘가 갖고 있는 생각, 그 첫 번째가 가치관입니다. 채팅창에 몰려보세요. 가치관. 얘가 아빠와 엄마와 다른 게 있어요. 타고난 점들 중에 하나가 이 아이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아직 10대는 어때요?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을 시기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가치관을 얘네들이 누구로부터 부여받습니까?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녀들이 관심이 의외로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목회자분도 계시네요. 목사님도. 아무래도 그게 일이잖아요. 뭐, 급여받고 하는 일 다 일 아닙니까? 그럼 집에 가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참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떨어지고 부모의 가치관으로부터 영향받기 어렵습니다. 그게 일의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가치관이고 두 번째가 목표 관리예요. 예.
올려보세요. 목표 관리. 세 번째가 인간관계인데, 왜 인간관계가 중요하냐면,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 지수가 떨어졌죠? 관계를 안 갖고 관계에 서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데 제가 20대 캠프도 하거든요. 근데 20대 캠프도 하고 고등부 캠프도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에게만. 프로그램 두 개가 똑같아요. 참여하는 멘토가 똑같고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도찐, 개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왜요? 가치관도 없고, 목표 관리도 안 하고, 인간관계 못하니까 행복도. 그러니까 왜 출산율이 낮은지 이제 아시겠죠? 결혼을 안 해요? 아기를 안 낳아요? 아니더라고요.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왜 안 해요? 그랬더니 아예 안 만나요. 연애를 안 해요. 그 왜 연애를 안 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만나질 않아요. 왜요? 자격지심에 묘해 있는 거예요. 나는 지방대인데 어떻게 저 사람 만나나? 그러니까 만날 엄두를,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전출산의 문제를 도대체 어디다가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의 존재를 존중한다는 건 자녀 안에 있는 강점, 쓰세요. 강점. 두 번째는 뭐예요? 가치관. 세 번째는 비전이에요. 이거를 인정해 줘야 돼요. 아무 말이나, 아무거나. 내가 아무 말을 하더라도 일단 존중하고 보는 거예요. 그냥 남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뭐, 우리 자녀는 이제 많이 컸죠, 이미. 큰애가 30대 초반이고요. 막내가 이제 20대 후반인데, 사실 공통점은 둘 다 음악을 합니다. 이유는요, 저 제가 우리 와이프를 처음 만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밴드 할 때 만났거든요. 순복음교회 고등부 밴드. 그 둘이 음악하니까 얘네 둘이 당연히 음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너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재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존재의 의미예요. 재능이 있다면, 근데 재능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캠프 안 하셔도 되는데요. 어, 아마 제가 드린 카톡 다 받으셨잖아요. 원하시면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아이들 진단하는 툴을 드릴게요. 한번 진단이라도 해보세요. 이게 50개, 50개에서 100개 정도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약간 본질을 알 수 있거든요. 부모가 그것만 알아도 어때요? 근데 저한테 이제 상담 오실 땐 아버지, 어머니, 애들 다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관계를 찾아요. 아까 제가 왜 작가 되고 왜 그 남극 가겠다는 집에 어머니가 신청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상담도 받고 간호사신데 성격이 참 좋아요. 훤칠하고 되게 외모도 그렇고 자신감이 있고 예. 근데 아버지를 딱 봤더니 아버지는 에너지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의사결정을 엄마가 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약간 늦었잖아요. 그 남극 하나 얘기하는 게 시간이 걸렸죠. 근데 딸은 어때요? 탁탁탁 튀어. 모든 질문이 초등학교 5학년이 저거 그렇게 대화가 잘 되는데 처음 봤어요. 티키타카가. 거의 제 수준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엄마는 어때요? 딸을 보면 둘이 이제 아들, 딸이 쌍둥이인데 딸을 보면 너무 잘하는 것 같지만 아들을 보면 답답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딸을 보면 안심이 안 되죠. 그 관점이 다른 게 본인들이 그렇게 만나서 그런 거야.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의 가장 큰 관심이 뭐니?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너 혹시 엄마한테 가장 큰 관심이 있지 않니? 그렇대요. 얘는 어떤 관심이 가장 크냐면 우리 엄마가 지금 행복한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 물어봤어요. 어때? 엄마는 행복하니? 아니요. 바로 나와요. 그 대답이. 왜? 들은 게 있는 거야. 그럼 엄마를 딱 봤죠, 일제히. 엄마, 안 행복해요? 그랬더니, 그때는 뭐 열이 받아서 어쩌고. 조심하세요. 열 받아도요. 행복한 척 하세요. 그래야 자녀가 행복이 뭔지 알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타고난 기질과 장점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해드려요. 하나는 MBTI라고 아시죠? 기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중지능이에요. 하우드 가드너 박사의. 근데 이 두 가지를 진단을 하면요. 대충 나와요. 제가 요거 자세한 거는 캠프가 화요일 날 아침이거든요. 매주. 월요일 날 저녁 때 부모 모임 합니다. 부모 모임할 때 아주 샅샅이 내가 뒤져드릴게요. 그러면 얘가 왜 얘가 이런 애가 나왔는지 아시게 돼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심리학이나 이제
그 유전학 공부하면서 제가 얻은 건 7대 3 법칙이에요. 8대 2가 아니에요. 7이 엄마라면 3은 엄마예요. 아빠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엇갈려서 보다 보면 부족한 부분만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애가 왔는데 얘가 그 ISFP더라고요. ISFP면 되게 소심한데 착한 애요. 착하고 심성이 착하고 좀 섬김이 좋고 뭐 이런 형이에요. 근데 성향을 보니까요. 음악 지능과 신체 운동 지능과 인간 친화 지능이 높아요.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뭔지 아세요?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너 혹시 춤 잘 추지 않니? 그랬더니 엄마가 얘 집에서 방문 걸어 잠그고 춤춘다고. 어느 정도 춤추냐? 밤새 춘대요, 밤새.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님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자녀가 식구들 앞에서 이렇게 공연 발표하도록 춤추는 자리를 만들어 주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재능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 식구들은 뭐 해야 돼요? 박수를 쳐주라 그 얘기예요. 인간 친화 지능과 언어 지능이 높은 친구들이 교육,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집에 화이트보드를 준비하라 그래요. 화이트보드 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 주제에 대해서 화이트보드에 강의하게.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은요, 앉아서 듣기, 박수 쳐주기. 이거 몇 학년부터 하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해야 돼요. 물론 이 성향을 알려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키워줘야 돼요. 우리 딸은요,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좀 요즘 잘 나가는 유튜버잖아요. 노래도 하고. 얘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얘가 이런 걸 만들어서 뭔가 춤추고 공연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왜 식구들 모이는 날 있잖아요. 뭐 아버님 생신이나 뭐 명절 때 되면 아예 그 시간을 만들어서 테레비 딱 끄고 자, 니들 준비한 거 나와서 해. 그러면 얘네들은요, 우리가 또 가족이 많아요. 아버지가 구남매에 뭐 엄청 많아요.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 앞에 나가서 공연을 합니다. 저는 뭘 할까요? 네, 저는 모자를 준비합니다. 왜 모자를 준비할까요? 아시죠? 여기. 네, 그렇죠. 네, 우리 여기, 예, 민성이 어머니는 아시죠? 모자 갖고 뭐예요? 네, 용돈을 걷습니다. 예, 용돈을 걷습니다. 저는 거기서 딱 10%만 띄고 다 줍니다. 그게 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감 올라가겠죠. 저는 그런 노력, 근데 그렇게 제가 하는 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어머니는 매우 싫어했어요. 왜 애들을 그렇게 키우냐? 뭐라고 그래요, 그분들은요? 좋은 대학을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해지 왜 그렇게 키우냐?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일을 제가 했어요. 보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왜요? 우리 애들 얘기하면 끝도 한도 없는데, 우리 애들은 둘 다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한 놈은 중학교 때 학교 그만뒀고요. 한 놈은 고등학교. 제가 그렇게 키우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얘가 네가 결정하고 책임지고 해결해. 이게 타고난 기질과 장점과 연관이 없습니까? 있죠. 거기에 신뢰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그만두고, 물론 나중에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갔고 다 갔지만, 그러면서 얘네들이 키운 게 뭐예요? 아, 세상에 내 편은 없다. 예, 내가 스스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부모님들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이거죠. 엊그저께 어떤 분이 비즈니스 상담을, 유료로 상담해서 오셨는데, 70이세요. 근데 뭐, 이제 부동산하고 몇 가지 있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딱 보더니요, 집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요? 집에 가서 아들 밥 차려줘야 된대요. 나 기겁하는, 70 노인이, 늦둥이가 있나? 그게 아니에요. 40대 아들이 있는데요. 참, 솔로, 집밥, 그리고 게임만 집에 하고 있고, 그냥 집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부모가 다 해준 거예요. 얘네들이 스스로 독립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성적을 칭찬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노력을 칭찬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세일공 목표를 할 땐 성적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세일공이라는 게 뭐냐면 셀프 공부 시간 잘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셀프 공부 시간 학원 다니는 시간 빼고 숙제하는 시간 빼고 스스로 계획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세일공 시간이에요. 그게 세일공 시간이에요. 아까 우리 저 어머니 수학 선생님이시죠? 예. 애들이 수학 강의를 듣는다고 수학을 잘합니까? 혼자 그 문제를 풀어야 잘합니까? 이거죠. 이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모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해야 부모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강연을 듣고 아는 게 중요합니까? 이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사실 약간 현실주의자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이 30분이라도 뭐 자기 목표를 정하고, 그래서 저는 목표가 성적이 아니라 네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야 이거예요. 그럼 우리 주영이 쌤은 뭘 칭찬해요? 그 시간을 지켜낸 걸 칭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노력 맞아요? 맞죠? 네. 뭐 처음에 시작할 땐 약간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못 지켰는데 했다. 좋아요. 거짓말도 일단 네가 해봐. 왜? 그래야 그게 너의 현실이 되니까. 그죠? 다섯 번째, 너무 중요한데 두 가지인데요. 독서와 글쓰기예요. 아까 우리 영희 쌤이 이제 이런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번에 안 바뀌어요. 독서. 근데 우리는 언제 독서하고 언제 글쓰기 하는 줄 아십니까? 예? 퇴직하고 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보면 퇴직하신 분, 이거 하신 분 많죠? 이걸 퇴직하고 해요. 지금부터 애들이 하려면 여러분 집에 식탁 있죠? 식탁을 깨끗하게 치우시고요. 식탁을 깨끗하게 치우시고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거기에 앉아서 독서하세요. 독서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세요. 스마트폰 어디다 두냐고요? 잘 들으세요. 스마트폰은 식탁 옆에 테이프로 네모 칸을 만들고요. 거기에 스마트폰을 두는 칸을 만드세요. 그리고 독서할 땐 거기다 스마트폰을 두세요. 그럼 아이들이 옵니다. 너도 같이 독서하려면 스마트폰 저기다 두고 함께 독서하게. 애들이 학년이 어리면요. 10분만 하세요. 10분만이라도. 우리 여기 부모님들 중에 오남매를 키우는 부모님 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뭘로 키우냐고요? 하루에 30분씩 독서합니다. 독서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독서, 두 번째가 글쓰기. 이거 빼고 없어요. 독서와 글쓰기를 부모가 보여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테레비를 없애거나 줄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테레비를 없애는 건 좀 어려우니까 흑백 테레비로 바꾸셨대요. 할렐루야, 너무 잘하신 거죠. 예. 그러면 안 보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테레비가 너무 커. 혼자 앉아서 보면 무섭지 않아요? 예? 튀어나올 것 같아서. 그거보다 독서와 글쓰기. 세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죠. 기상하는 거, 기상 시간. 제가 아이들이 잘 못 일어나요? 깨우지 말라 그래요. 깨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뭐 쥐가 지각하겠죠. 지각하면 지가 벌점 내겠죠. 힘들겠죠. 그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절대로 부모가 깨워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부모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됐죠. 제가 대치동에 교회가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갈 땐 참 그 길이 많이 막혀요. 왜 막히는 줄 아세요? 죄다 승용차로 와서 아이들 데려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여러분들. 애들이 승용차 탈 때 앞에 타요, 뒤에 타요? 어때요? 응? 애들 데려다 주는 분 있죠? 아이들 앞에 타요, 뒤에 타요? 다 뒤에 타요. 회장이야, 회장. 쓰레빠 신고, 무거운 가방에, 입은 대빨 나와서, 모자 탁 눌러 쓰고, 그날 공부하러 가서 앉아서 공부가 될까요? 본인이 스스로 가야 돼요. 저는 그럴 거면 학원 보내지 말라 그래요. 학원 가서 성적이 좋아졌어요? 그거 자기 실력 아니잖아요. 자기가 혼자 끙끙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궁즉통, 궁하면 통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 시간에 밀린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얘의 시간이지 남의 시간이 아니에요. 너의 시간을 만들도록 부모님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잠자리 정리하는 거 중요하죠? 간단하게 하세요. 책상 정도라는 거. 우리 막내가 책상 정도를 잘 못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정리정돈 못해요. 제가 정돈 한번 해줬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에바이텐으로 뽑아서 벽에다 붙여줬어요. 정리란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한번. 그리고 사진 찍어서 붙여주세요. 인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침에 아버지께 인사합니까? 엄마한테 인사합니까? 짜증냅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리키면 들을 수 있죠. 좀 지나면 안 배웁니다. 안 가리켜도 안 배웁니다.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축하드려요. 여러분들의 며느리도 인사를 안 할 겁니다. 축하드려요. 여러분들의 사위도 부모님 쌩 깔 겁니다. 왜요? 지금 잡혀야 돼요. 너무 기본적인 거죠? 또 하나가 셀공, 그리고 습관이에요. 이게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가시겠죠? 두 번째, 진로의 꿈. 그죠? 직업에 두지 말고 목적에 두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직업에 두지 마세요. 왜요? 직업은 없어집니다. 지금 있는 직업이 어디 있어요? 없어지죠. 근데 그 없어지는 직업에 꿈꿀 거예요? 목적에 두게 하세요. 네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죠.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가 이겁니다. SPA로 오면요.
어쨌든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다 애들이 되게 착해지고 모범적이 됩니다. 다 공부하는 목적 다 둡니다. 사명 다 만듭니다. 사명에 공부하는 목적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목적 없이 공부하는 거 두들기면 안 됩니다.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부모는요, 이게 상담을 오셨는데 제가 애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보다가 이 부모가 저한테 돌아가서 톡이 왔어요. 톡이 뭐라고 왔는 줄 아세요?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애는 교수님과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아이가 지금 뭐 사명이니 비전이니 목적이니 따지는 것보다 일단 좋은 성적 갖고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훌륭합니다. 그냥 그 생각도 존중. 저는 기다려요. 그 부모가 언젠가 깨닫고 오시게 될 겁니다. 큰일 나요.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되면 이제 지금 검찰 뭐 이거 정치 얘기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참고로 지금 검찰 개혁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 개혁이 이제 의료 개혁해야 됩니다. 맞죠? 세 번째가 무슨 개혁해야 돼요? 교육 개혁해야 됩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손을 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능을 없앨 겁니다. 수능을 없애고요. 아마 수능을 7월 달에 보게 할까 하지 않을까? 왜 수능이 없다는, 지금 일본도 수능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맘대로 들어가도 돼요. 단 조건. 대학의 이름이 좀 바뀔 겁니다. 독일이 그렇거든요. 서울 1대학, 서울 2대학, 서울 3대학. 그러면 그 대학이 갖고 있는 특성만 보고 그 대학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단, 대학에 들어갈 땐 엄청 등록금이 비쌉니다. 입학금이. 어마무지하게 비싸요. 그리고 아무나 졸업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장학금을 줄 겁니다. 어때요? 그러면 굳이 대학을 갈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대학 진학률이 90%가 넘어요. 미쳤어요, 지금. 내가 그랬잖아. 대학생이 돼도 고등학생이 별반 차이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개혁이 나올 때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디에 둬야 돼요? 습관과 인성에 둬야 승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입시에서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습니다. 어, 정시를 많이 뽑을까요? 수시를 많이 뽑을까요? 어때요? 한번 잠깐 볼까요? 네. 정시, 대학에서 정시로 많이 뽑는다고 생각하는 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정시로 많이 뽑는다. 네. 모르시는 거예요. 수시로 훨씬 더 많이 뽑습니다. 수시로 70% 이상 뽑고요. 30%가 정시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70%가 다 정시 가서 줄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직업에 두지 않고 목적에 둘 거를 했는데 성적에 둔 애들은 정시에 갈 수밖에 없죠. 이거를 평소에 손을 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덟 번째, 멘토를 만나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만 해도 여러분들의 나이나 자녀의 나이가 갭이 크잖아요, 지금. 갭이 크니까 의사소통이 당연히 안 되죠. 중간에 누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우리 딸 같은 경우도 제가 참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주연이 쌤이지만 예전에 그 설보연 쌤이 했잖아요. 그죠? 참 감사한 게 내가 설보연 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설보연 쌤이 우리 수인이를 만나줬고요. 얘기를 충분히 하면서 달라졌어요. 태도나 어투나 이런. 그러니까 이건 부모가 손댄 문제가 아니에요. 또 우리 멘토들 때문에 우리 주영이 쌤 때문에 아이들의 태도가 바뀐 애들 많아요. 많아요. 왜요? 애들은요,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몰라요. 우리 영희쌤 딸인 민설이가 엄마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원래 이게 자녀들은 손을 못 대거든요. 그래서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디안 속담에 뭐라 그래요? 자녀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마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을에 멘토들도 있는 거고요. 부모들도 있는 거요. 이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가 하는 일이 계시죠? 이 일에 대해서요. 의미를 담아서 긍정적으로 알려주세요.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제가 오늘 왔던 그 어머니가 이제 간호사셨잖아요. 근데 참 놀랐어요. 이분이 그 어떤 투석실에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애들한테 초등학교 5학년이 뭘 알아요? 엄마는 어떤 일을 하는 분이,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하는 일은요, 인체의 어떤 부분의 문제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이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이분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합니다. 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왜 그래요?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들은 엄마가 하는 일을 받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왜? 일단 저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의 자녀의 첫 번째 꿈은 부모의 직업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열 번째가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하죠. 오늘 이제 어떤 그 고등부 캠프 나왔던 친구가 상담을 해달라고 이렇게 와서 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가 이제 태권도를 되게 잘하는데 고등학교를 태권도를 좀 많이 하는 학교를 골라서 갔어요. 근데 가고 보니까 너무 태권도만 시켜서 공부할 시간이 없을 정도. 그래서 얘가 고민하다가 일반 학교로 옮길까 말까 옮길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상담을 신청했어요. 어머니도 어찌할 줄 모르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네 마음은 어떠니? 자기는 옮기고 싶다. 오케이. 난 널 응원해. 너 네가 결정했지. 네. 그러면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학교를 옮기면 또 태권도부에 얘기하는 것도 무섭고 지금 학교에 얘기하는 것도 무섭고 그게 복잡하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 문제 해결하는 게 어때요? 어렵죠. 근데 네가 결정했지. 그럼 네가 책임져. 그게 너의 해결이야. 저는 여러분들 자녀에게 결정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국영수를 공부하잖아요. 제 새로운 방법, 국어 공부. 다른 것보다요, 국어 공부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아버지가 도서관을 좀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들 계시는 지역마다 도서관 다 있죠? 그 도서관을 함께 가는 기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학을 잘하려면, 여기 수학 선생님들 계시지만, 수학을 잘하려면 집에서 홈 알바를 시키세요. 계산을 하세요. 일하는 만큼 설거지하면 얼마, 신발 정리하면 얼마. 애들의 특징이 되게 웃긴 게 자기가 받을 돈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기가 받을 돈에 대해서 뭐 거의 이자까지 치는 애들이 있어요.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영어 공부요? 학원 가는 거 좀 줄이시고요. 그 돈 갖고 방학 때 짧게라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 여행 갔다 오세요. 해외에 가잖아요. 그럼 외국어 하는 거 보면 외국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고 해결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학원 보내주세요. 그거 믿지 마세요. 얘가 공부하려고 학원 보내는 거 아니고요. 얘 친구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친구 따라 강남 가게끔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네가 결정하게 두셔야 되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학 캠프를 이렇게 SPL이나 고등부 캠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가치관, 목표 관리, 인간관계. 아까 제가 인간관계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행복한 희열도를 느끼려면 관계가 중요해야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10대 자녀를 두고 관계를 고민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살아야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슬프죠? 좋은 관계로 떠나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은 관계로. 그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가치관, 목표 관리, 인간관계의 특징, 학교에서 한 번도 안 가르칩니다. 심지어 대학에서도 안 가르칩니다. 가치관, 목표 관리, 인간관계의 특징, 음, 사회생활 할 때 다 필요합니다. 이걸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 캠프에 와서 좋은 데 간 애들 많아요. 우리 영희쌤 알죠? 영인이 홍대 건축학과 가고, 어, 연대 공대 가고, 또 고려대학교 어디 가고, 서울대도 가고, 뭐,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대학을 갔다는 것에 뭐 축하는 하지만 제가 그거에 큰 틀을 안 줍니다. 어디에도요? 얘가 가지고 있는 과정에 들어줍니다. 과정. 정말 어려운 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참여하기 어려워. 집안에서 올라와서. 근데 얘 꿈은 뭐였냐면 파일럿이었어요. 그런데요, 참 재밌죠? 파일럿이었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제가 항공대를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꿈을 꿨지만 실제로 열심히 했지만 근데 되게 바인더를 잘 썼어요. 예. 그때 이제 우리 영희 쌤이 했죠. 그 조지호 씨. 예, 조지호 소룡. 예. 그래서 얘가 한림대인가 거길 갔어요. 그 항공대는 못 가고. 근데 들어갈 때 수석으로 들어갔고요. 졸업할 때 공군 학사장교 전국 1등으로 공군에 들어갔고 얘는 파일럿의 꿈을 이뤘어요. 지금 얘는 군을 제대하고 어, 지금 그 대한항공의 그 파일럿으로 있습니다. 시간 되면 얘도 이제 인터뷰를 할 겁니다. 아까 우리 영희쌤 얘기 안 해줬는데 그 인터뷰를 우리가 해줘요. 이제 그 분야에 성공한.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고 부모가 아니고 그런 분을 만나서 질문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가 아닌가.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초중등 자기계 이게 SPL이거든요. 셀프 플래닝 리더십. 계획 중심. 7월 29일 매주 화요일 두 번. 그다음에 마지막
셋째 주는 월요일 오후에 대치동에 있는 곳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입니다. 지방에서 이번에 외국에서 신청하신 분도 많습니다. 예. 지방에 계신 분들은 마지막 주 월요일만 서울에 한번 오시면 됩니다. 올 때 같이 오시면 되고요. 끝나고 맛있는 거 드시면 되고요. 아이들하고 좋은 희열도를 나눌 수 있겠죠. 이건 고등부 캠프인데요. 제가 중3, 아니, 조금 성숙했다면 제가 중2부터 받습니다. 네, 저랑 좀 면담을 하고, 괜찮으면, 좋아, 골라요. 그리고 고등부 캠프를 납니다. 7월 26일 토요일부터 2주인데요. 두 번만 오프라인으로 참여합니다. 언제? 7월 26일 토요일 개강하는 날. 8월 9일 토요일 마지막 수료하고 스피치 하는 날. 요 두 날만 오프라인이고요. 나머지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으로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데 이게 이제 일정표예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개강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주부터 본인이 이게 개강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다음 주부터 매일 독서를 합니다. 이거는 SPL도 아침 7시마다 독서합니다. 애들이 안 할 것 같죠? 깜짝 놀랍니다. 다 일어나서 합니다. 그래서 그룹 코칭 받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합니다. 온라인에서 하고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월 16일 날, 그죠? 이건 한 달 뒤죠. 네, 열정 청년 성과 캠프 20대 캠프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20대인데 아직 인간이 안 된 그들을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사람을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예. 지금 7월 달 오늘이 두 번째 주죠? 다음 주에 조금 시간이 있거든요. 요거 아마 사이트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여기 일정표 나와 있는데, 자녀들하고 같이 오세요. 아버지랑 같이 오셔도 되고요. 뭐 그 정도 시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런 캠프를 보내는 방법은 아이들의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애들은 싫다고 그래요. 무조건. 무조건 싫다고 그래요. 예, 애들은 원래 그래요. 애들은 새로운 것들을 좀,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에게 뭘 꼭 걸지 마시고 일단 신청서부터 먼저 쓰세요. 그리고 얘한테 거세요. 그럴 때 용돈 거시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하게 되면 뭐 해줄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이 정도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 잘 오셨고요. 네, 네. 오늘 들으시면서 좀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네. 오늘 됐고, 내일 아마 우리 진주 씨, 지연이 엄마 내일 하기로 했죠? 네. 저기 네, 우리 저 꼭 한번 봐주세요. 셋이, 네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좀 내가 줌으로 해드릴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꼭 오셔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것들을 제가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그래도 요 피드백까지만 몇 분만 하고 잠깐 끝낼게요. 네. 오늘 들으면서 어떤 게 좀 기억나셨는지 우리 저기 예본이 어머니 잠깐 여쭤볼까요? 네. 네. 괜찮아요. 들으시면서 뭐가 기억이 나세요?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예본이 어머니하고 예본이 아버지 하시겠습니다. 네. 뭐가 기억나세요? 네. 너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그런 방향이랑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많이 일치하는데, 제가 중학생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좀, 너무 학업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아이를 좀 억압하거나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아, 뭔가, 어머니가 네, 제가. 아니 왜 어, 그러셨어요? 생각과 아니, 다르게. 그러니까 그 방향은 그게 아닌데, 음, 그래도 너가 어느 그래요. 정도 사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져야, 어, 엄마가 편히 눈을 감고 죽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 얘기를 혹시 하셨나요? 네. 이제 오늘 당장 사과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 거 오늘 내가 제가 누구에게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미안해 라고 꼭 사과하셔야 돼요. 그게 조금 제가 크리스찬이고, 물론 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지만,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이 자꾸 저한테 오고, 그거에 대한 억압을 조금 하는 것 같아서 좀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괜찮아요. 우세요. 사과하고 회개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애들은 다 이해합니다. 그게 엄마가 갖고 있는 사랑이지만
그게 아이들에게 겨우 중학생인데 그런 부담으로 풀릴 문제는 없겠죠? 그죠? 저는 오히려 걔가 엄마의 꿈을 꾸었으면 좋겠고요. 그죠?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걔네들이 음악하고 싶다, 뭐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혼날 거 뻔한데. 그죠? 그래요. 어머니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단지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예본이 아버지도 들으시면서 뭐가 기억나시는지. 아, 저는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좀 제일 생각이 나는 것 그래요, 맞아요. 같아요. 이제 직업적인 그런 일을 얘기를 하는 부모님이 거고. 하긴 좀 어렵죠. 네. 그래요, 좋습니다. 그게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민성이 어머니? 민성이가 중3이군요. 네, 민성이 어머니는 오늘 들으시면서 뭐가 좀 기억에 나시는지. 저도 크리스찬이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 고등부 교사를 하고 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하는 일이 과외이기도 하고, 교회 학교에서도 중고등부 교사를 되게 오래 해서, 뭐 아이들을 되게 전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건 음, 아니었는데, 음, 또 제 자식을 키우는 건 정말 많이 다르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제 중3인데 저희 아들도 이제 공부랑 너무 이제 다른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네, 삶을 살길래?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 저희 아, 아들이. 크게 되겠네. 걔가 큰 돈을 벌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자유로워서 막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전 또 제가 과외를 하니까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공부를 수학을 좀 요런 거 해야지 알지? 저런 걸 하는 걸 아는데 얘는 전혀 그거에 따라오지 못하고 뭐 음, 야 엄마한테 공부를 배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학원을 가자 뭐 과외를 하자 이제 절 설득을 했는데 음. 설득에 지금까지 실패해서 한 번도 그런 학원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그거야 뭐 이제 걔가 머리가 이미 컸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학원 같은 거 안 가고 이제 자기는 이제 혼자 와서. 예, 자기는 혼자 뭐 자기 주도 학습을 하고 있다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제가 좀 방임한 것 같은 생각이 들 약간 마음 한켠에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설득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혼자 냅두기도 했고 어, 제가 또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네가 뭐 공부랑 상관없이 결국은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애한테도 넌 내가 크리스찬인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 협박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엄마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너가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클 수 있는 거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 좀 들으면서 좀 느꼈던 건 저도 제가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뭔가 목표가 항상 그래도 성적이 이 정도는 좀 돼야 뭔가 음, 이런 고등학교를 갈 그렇죠. 수 있을 네. 텐데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것보다는 이제 혼자 공부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민성이는 이제 엄마의 말은 절대 안 듣기로 결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는 말 하지 마시고 음, 캠프에 보내세요. 저한테 보내세요. 예. 예, ENFP들. 그죠? 예. 예, 잘하셨어요. 엄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네. 네. 우리 현수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래요. 네. 어머니 들으시면서 뭐가 기억이 나시는지. 현수가 아, 성격이 엄청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저는, 일단 이제 아이를 지금까지 키우면서 제일 그 두렵고 걱정이 되는 음, 거는, 음, 얘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그러니까 못 음, 찾거나, 아니면 음, 부모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음, 아니면 또 내가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음, 기본적으로 넘어가야 음, 허들이 있는데, 이걸 못 음, 넘어서 음. 고 싶은 일을 못 찾을까 봐 이게 음. 가장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지금 지점이에요. 네, 그래서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의 이제 기억에 남는 말은 음, 열정도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아이의 그런 내적 동기잖아요. '정말 하고 그럼요. 네, 네. 싶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캠프를 신청을 했으니까 음, 저한테는 아직 너무 아기 같아서 다 얘기를 맞아요. 못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 해 주시는 우리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좀 솔직하게 나누어서
저도 모르고 본인도 아직 찾지 못했던 그런 내적인 동기들을 이번 기회에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네. 네. 제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인데요. 네. 우리 지금 중3인 중3, 예. 중3 현수가 본인이 네. 해야 될 일을 하고, 네. 어머니 선영님이 어머니가 네. 해야 될 일을 하고, 네. 됐죠? 네. 맞습니다. 네. 얘를 위해서 엄마가 살면 안 됩니다. 네. 그쵸. 얘가 앞으로 뭘 못할까 봐 걱정할 게 아니라요. 네. 남은 시간 선영 씨 행복하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거기에 현수가 잘 되니 안 되니 그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쵸. 제가 네. 아까 70대 된 사장님 40대 아들 밥 해주려고 갔다고 그랬죠. 그 이분도 그런 삶을 꿈꾼 건 아니에요. 음. 아들이 연대 공대 나와서요. 대기업에 있다가 음.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해서 그만둔 거예요. 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그쵸. 결혼도 네. 못 하죠. 왜요? 자기 엄마보다 더 든든한 여자를 만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죠? 음. 네. 우리 혜진님,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이혜진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녀가 네, 몇 학년이에요? 자녀가 중1, 고1이에요. 둘 중에 하나요. 둘 다 아들인가요? 아니요, 고1이 아들이고, 음, 중1이 딸이에요. 아,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나는 니네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게 목표라고 항상 좋아요. 얘기하거든요. 훌륭한 엄마예요. 네, 그래서, 어,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걸 음, 아이들 항상 보는데, 제가 항상 무너지는 모습? 그러니까 뭔가 결심했다가 저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건 음, 반복이 되니까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못하는 게 너무 공감이 되고 이해가 음, 되고, 예, 그런 게 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중학교 아들 공부 안 음, 한다고 음. 걱정하시는데 저희 아들도 심하게 공부 안 했거든요. 예. 어, 지금 뭐 공부 안 하게 배틀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막 근데 되게 그게 딱 기점이 아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안 했냐면 시험 기간에는 아니, 컨디션 조절해야 거기까지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연습해서 TMI입니다. 자고 이랬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딱 가면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됐죠. 예. 그래서 그게 그 동기가 뭔지는 사실 잘 제가 그 모르겠어요. 동기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뭘까요, 선생님? 아까 어머니는 어머니가 뭔가를 하다가 잘 안 되고 하다가 잘 안 되고 했던 것 때문에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것다라고 했지만 두 가지는 무관하고요. 지금 아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엄마의 그 노력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엄마가 한 번에 성공한 게 아니고요. 한 번에 하다가 잘 안 됐죠. 근데 그다음 또 하셨죠. 잘 안 됐죠. 또 하셨죠. 그걸 보고 아들은 따라하는 겁니다. 아들 잘 키우셨습니다. 너무 감사한데 똑같이 아들한테 키우는데. 얘기하세요. 네가 네. 이렇게 해줘서 너무 잘하고 아, 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아이들한테 가장 큰 NG는 칭찬입니다. 음, 근데 이제 때로는 애들이 부모들이 해주는 밥 해주는 노력을 당연하다게 볼 때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도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걸 당연하다고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둘의 관계는 깨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예, 어머니 대단하신 분이네, 혜진 씨.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숙님, 자, 오늘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시는지. 기억나는 것 한 가지만. 기억나는 거요? 응, 그 7대3, 응? 7대3. 7대3 법칙. 그죠? 그런 것 같죠?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그제 그랬어요. 아버지가 느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아세요? 아니, 그러면 누구 닮았겠어? 그래, 맞아요. 7대3.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보다 유전학적으로 우수합니다. 왜요? 섞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진짜 똑똑한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다문화 가정 애들입니다. 운동 잘하고요, 공부 잘하고요, 진짜 똑똑해요. 왜요? 아빠, 엄마가 완전 다르. 국적이 다른데 뭐 끝났지 뭐. 그죠? 아빠는 베트남, 엄마는 중국이래요. 뭐 자기는 한국 사람인데 우리 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죠? 네, 우리 영미 씨, 네, 우리 기용이 요즘 아주 열심히 이력서 넣고 있죠? 네, 오늘 네. 들으시면서 뭐가 네. 기억나시는지. 저는 성적만 신경 쓰면서 아이를 주도적이지 않게 키운 표본인 것 같아요, 엄마의.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29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성적이 아니라 아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심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이렇게 그 아이들의 체크리스트 초심 음, 3일 뭐 이래서 이제 단계 잡아가는 거요. 음.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엄마였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이미 다 갖고 있습니다.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네. 손주를 잘 키우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이 씨, 네, 태연이 엄마, 네. 지금 음. 말이 좀 하울링 울려가지고. 그 위에 터치하고 위에 스피커 폰을 끄세요. 위에 스피커를 끄세요. 딱 끄시고. 네. 좀 이따 할까요? 네, 이제 난현 씨부터 할게요. 희원이 엄마. 네. 근데 오늘 누구 때문에 오신 거예요? 희원이 때문에 온 건 아니고 큰애 때문에 오신. 아니요, 그냥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서 왔고요. 어, 들으면서 진로 교육이라는 거 늘 하거든요. 그 학교에서도 하고, 그죠? 우리 학교 가정에서도 선생님이시니까, 네. 하는데, 진로의 꿈을 직업에 두지 말고 목적에 두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참 이게 현장에서도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진로 교육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현재 자기 주도적인 삶이 중요한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첫째는 걱정을 좀 덜 해도 될 것 음, 같다 이 음, 생각을 좀 하면서 음. 잘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네. 우리 어머니가 바쁘게 사회생활 하시더라 애들을 돌보지 않을 수도 알아요. 있거든요. 네. 그게 핵심 요소예요. 아, 네. 절대로 자녀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음, 예, 절대로. 대신 아까 우리 여기 민성이 어머니도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의미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민성이에게. 엄마는 이 일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럽고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뀌어 너를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바뀌고 성장하는 것에 정말 보람을 느낀다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음악 성가대 지휘하시는 두 분도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애들이 예본이가 관심 많아요. 그래도 격기를 보거든요. 엄마는 엄마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해야 아이들과 좋은 관계가 되고 그게 비전이 만들어진다. 아셨죠? 네. 하이 씨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뭐가 네. 기억나요? 아까 마이크가 그래요. 저는 여러 가지가 다 기억이 났는데, 자녀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그럼요. 말이, 이제 그 집에서는 다 이제 거기서 거기인 가족들이 다 모여 있고, 네, 이제 또 부모 말 정말 안 듣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이제 그럼요. 그런 멘토들과 어떤 다양한 사람들 이런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또 많이 더 성장하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번에 저는 이제 중3이거든요. 아들 음, 중3인데 그 뭐지? 고등부 캠프 그래요. 신청을 네, 했거든요.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기대가 되고요. 또 칭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칭찬보다는 자꾸 이제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참 많은데, 이제 이런 마을로 제가 보내면 여기서 정말 음, 많은 칭찬을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럼요. 부분으로 아이가 또 힘을 얻고 자신감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죠? 네. 고등부 SPL이나 고등부 캠프 할 때 다 부모 교육을 하는데 그냥 부모의 일반화 교육. 아까도 우리 백만현 선생님이 진로 교육 맞아요. 진로 교육은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은 뭐죠? 보편적 기준이죠. 누구나 똑같이. 근데 출발점이 다른데 아이들의 강점과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키워요? 그건요. 후진국이나 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가 보편적 기준으로 진로 교육을 하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지금 몇만 불인데 이건 말도 안 돼요. 얘들이 스스로 경험하게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성적에만 수는 두지 마세요.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죠? 그거에 두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 본인이 하겠다는 의미.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도 아까 제가 인사하는 거, 잠자리 개는 거, 기본적인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평가를 하세요. 이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엄마 말을 듣고 안 듣고 그거 따지지 마세요. 엄마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뭐죠? 머리가 컸다는 겁니다. 머리가 컸다는 건 뭐죠?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부모님들,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 지지리도 안 듣지 않았습니까? 그죠? 안 듣는 과정에서 본인 길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처럼 그 70대 노인 그 아들 밥 차려준다고 40대 이게 말도 안 돼. 우리나라에요. 40대 솔로 집밥 백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0만 명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얘기할까요? 부모가 소유해서 그래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존재로 인지하지 않고요. 소유해서 그래요. 아침에 못 일어나서 학교를 못 간다고요? 깨우지 마세요. 가서 네가 혼나봐야 왜 일어나야 되는지 알겠죠? 학교 좀 멀어요? 아니요. 일찍 보내면 돼요. 스스로 가게 하세요. 그걸 자꾸 태워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당연한 줄 알아요. 아빠는 그냥 내 기사야? 엄마는 그냥 내 가정부야? 큰일 날 요소입니다.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10대가 거의 다 10대 이제 후반으로 가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제 스스로 서서히 독립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아, 우리 지연 엄마. 네. 네, 우리 지연 엄마도 오늘 들으면서 뭐가 기억났어요? 우리 지연 엄마는 저기 완도 밑에 네, 선압도에 계시는 네, 그 도에는 편의점이 없다는 네. 아, 사실은 옆에 지연이도 같이 들었어요. 제가. 네. 저는 거부는 이미 그건 내려놓은 상태인데, 제가 애가 이제 지금 셋이죠? 네, 애가 셋이고 첫째가 이제 초사인데 음, 여자애고 좀 같더라고요. 점점 제가, 음, 대화와 어떤 말씀해 주신 이상한 이런데 공부 걱정보다 이제 그 소통이 조금 안 되겠구나 싶고, 그렇죠. 역시 부모가 할 수 있는 얘가 이제 부분이 점점 떠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나서 들어오라 하고 이제 내일 상담을 이제 그래요. 같이 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부분은 빨리 내려놓고 멘토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 생각이 나서 이제 살짝 맛보기로 들려줘서 옆에서 이어폰으로 듣기로 그래요.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 좀 또 어쨌든 또 기대되고 교수님과 함께 한번 이번에는 초사 부분이 저는 조금 그게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공부보다도 이제 다르더라고요. 소통 같은 부분에는 제 말이 먹히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래, 맞아. 솔루션을 위해서 교수님을 그래요. 만났습니다. 잘 네, 오셨고요. 네. 네네. 애들이 흔히 하는 이제 말투에 상처받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말투는 본심이 아니고요. 말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내가 누군지 자신에 대한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배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비싼 학원에 갔어요. 또 아이들은요, 학원에 학원비도 얼마인지 모르는 거 아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이런 애도 있어요. 다른 친구는 더 비싼 학원 간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기준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첫 번째 7월 이제 다음 주부터 주말에 내일하고요. 주말에 제가 그거 이거 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 스케줄 보시고 돈 안 받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부모님 같이 오세요. 그 진단 받고 좀 얘기를 좀 나누면 방향이라도 좀 새기지. 예, 그게 또 하나는 자녀들에겐 숨통을 틔우는 거예요. 왜냐면 자녀들이 저랑 얘기하거나 우리 주영이 쌤이랑 얘기하는 거에 왜 소통이 되는 줄 아세요? 이유를 알려드리면 나나 우리 영희 쌤은 우리 선합도에 사는 지연이의 성적을 전혀 몰라요. 누군가 내 성적을 모르는 사람과 소통한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아시겠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또 캠프 안 해도 되니까 저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진단지 드릴 테니까 우리 민성이도 진단 한번 시켜서 저한테 보내보세요. 아셨죠? 어머니 어디 사세요, 민성 엄마? 저 춘천에 삽니다. 아, 갑자기 왜 닭갈비가 생각나지? 춘천의 분들은 닭갈비 안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저는 그래요.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자녀 안에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자녀 안에 재능이에요. 자녀 안에 보석이에요. 자녀 안에 정말 세상을 구한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 그 보석을 무시하거나 묻거나 버리거나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세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결국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어머니도 잘 들으세요. 사회적 지위로 얘네들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얘네들이 성공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본질적인 선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통해서 다져지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독립해서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SPL이나 고등부 캠프 할 때 부모 모임 하거든요. 부모 모임 할 땐 아이들의 성향이나 비전이나 사명과 비전을 보고 똑같이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이 저는 우리 자녀들이 가진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개월 뒤에 그 모여서 고기 사는 거 보고 어떤 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그거 하루도 남는 거 없겠네. 그죠? 고깃값이 5, 60만 원이 나오니까. 예. 그 전 뭐라 그래요? 제가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고기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낸 돈으로 제가 고기를 쏩니다. 대신 아이들은 그냥 고기를 먹는 게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했던 희열도로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서로 윈윈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은 마을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영희쌤도 오늘 좋은 강의해서 감사하고, 네. 부모님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네, 영희쌤. 네, 오늘 어머님들 뵈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저희는 SPL 캠프 때 아이들과 부모님들, 자녀들과 함께 또 저희 멘토 선생님들 교육 열심히 잘해서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고 끝내겠습니다. 자, 양쪽 손 바짝바짝 한번 해주시고요. 자, 사진 한번 찍을게요. 여기 카메라 보시고요. 네, 네. 혜진님은 옆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찍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고요. 네. 아, 우리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그, 진단 좀 먼저 받아보시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드릴 테니까 가족끼리 한번 꼭 오십시오. 지방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오셔서 함께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사진 한 번만 더 찍어요. 여기 지금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 안 돼. 자, 사진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선미님. 되게 이쁘네. 딸이. 너 왜 이렇게 이쁘냐? 너 완전 아이돌 같다. 어? 오, 이쁜데요? 엄마를 닮은 듯?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이쁜데요? 이러면 얘는 나중에 엄청 이쁘겠는데? 너 한 인물 하겠다. 응? 너는 꿈이 뭐니? 꿈이 뭐야? 마이크 열어봐요. 어? 뭐라고? 말해봐. 너 꿈이 뭐야? 아, 초밥집 사장님이래. 무슨 집 사장님? 초밥집 사장. 초밥집 사장님. 아, 너 초밥 좋아하는구나. 아, 좋아. 내가 양재동에 아주 큰 초밥집을 하시는 사장님이 있는데 그 사장님 미스 코리아 출신이거든. 내가 소개시켜 줄게. 너랑 딱 맞을 것 같아. 그지? 인터넷 검색해봐. 호랑이 초밥. 네. 너 말만 잘하면 초밥 공짜로 먹을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목사님 평안하시죠? 네. 그래. 잘 지내시죠? 네. 찬이도 잘 자라고. 네. 네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래요. 잘하셨어요. 제가 보낸 그 진단지 한번 꼭 해보세요. 예, 해보고 제가 네. 문자 드렸습니다. 네, 그래.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애들하고 이렇게 통화할 시간을 한번 잡아볼 테니까, 예, 예. 네, 아니면 그 제가 일정표 드릴 테니까 가족들이 함께 줌으로 저랑 네. 소통해도 되거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잡으시면 애들이 네, 크면 목사님도 아이들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애들이 크고 자기 생각들이 있고 그러면 근데 거기서 잘 잡으면 될 것 같고 그 네, 캠프를 온라인으로 하니까 캠프도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